근데 이제 가까이서 여러분들이 마타마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매우 웃는 상, 존나 웃는 상이다. 정말로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동물계 최고의 웃는 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존나 행복해 보인다. 동물이니까 귀엽지. 사람이면 오늘의 설명회 우리 여기 있는 마타마타 파충류계의 진공청소기 야생미 최고점 파충류 흡입이 정석 마타마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시청 전 주의사항이 항상 있어요. 시청 전 주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윙다이노 채널은 일단은 여러분들 정말 저급하고 정말 저렴하고 천박한 표현들이 다소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제 어린 우리 자녀분들이랑 같이 시청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 부분을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동물 채널이라고 이제 많이들 유아용 채널로 오해들 하시고 이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파충류라는 특성상 정말 성인 매니아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동물 채널이 유아용 채널이다라는 그런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유아용 채널이 아니라는 거 일단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근데 물론 어린 친구들이 보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린 친구분들은 물론 보셔도 되지만 이게 부모님이랑 같이 볼 만한 건 아니다. 같이 보고 계신다면 그 부분 압도적으로 조심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내가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성인용 컨텐츠를 하고 싶었다면 올리팬스를 갔겠지. 거기가 돈이 훨씬 잘 되는데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청렴한 방송이다. 하지만 그냥 좀 저급하고 좀 천박한 표현들이 다수 있을 뿐. 이게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윙다이노 채널과 그리고 랩타쿠아 매장은 지극히 성인 매니아분들이 메인 소비자층이에요. 시청자층이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유아용 채널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보는데 뭐 워딩이 어쩌고 저쩌고 오늘 내 세상은 무너졌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때 되면은 진짜 아주 퍼킹 난감합니다. 아주 난감해요. 내가 모찌롱 성인분들 중에서도 이게 나는 공부를 하러 들어왔는데 나는 이 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러 들어왔는데 근데 갑자기 뭐 저번 셀피 날 때처럼 갑자기 뭐 파충류계 야동이라느니 아니면 뭐 신은 존재하며 그는 도마뱀이다 같은 드립을 한다더니 그런 신성모독을 하다니 내가 일단 드립을 들으면서까지 내가 이 종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현타가 물론 들 수 있다. 갑자기 데자뷰 노래를 한다느니 만다느니 개 지랄 연병 그러면은 나 같아도 이 자료조사하다가 이 새끼는 뭐하는 새끼지 정신병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내가 흔한 정보도 아니고 내가 생물학 자료들 영문 자료들 보면서 국내에 이제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까지 어떻게든 씨발 멱살 잡고 끌고 와가지고 맛있게 몇 시간째로 만들어주잖아. 존나 맛있게 말아주잖아.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즐겨라 말 그대로. 어차피 여러분들 다른 채널 가면 이런 영상 없어요. 이렇게 정보 종 하나 가지고 몇 시간 동안 떠드는 방송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피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종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까지 알고 싶고 이런 생태적 특징 이런 뭐 진화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나 알고 싶다 만약에 그러면 그냥 즐겨라. 피할 수 없다면 그냥 씨발 즐겨라 이거야. 그리고 다시 항상 말하지만 내가 진지 빨고 와가지고 생물 자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영문 자료 같이 보면서 평소에는 지금처럼 이제 방송 늦게 안 하면은 한 40명 50명 이렇게 보는데 내가 만약에 진지 빨고 영문 자료 같이 보면서 하면은 여러분들 10명도 안 봐요. 이거 진짜 바로 시청자 수 떡락한다니까. 역겹다느니 만다느니 그런 개지랄 이렇게 뻔하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자료 보면서 자료조사하고 팩트체크하고 개지랄 연병 다 떤단 말이야. 이런 거 가지고 진짜 진지 빨아가지고 막 씨발 개지랄 연병하면은 진짜 10명도 안 봐요. 내가 안 해봤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다 해봤던 거예요. 이 컨텐츠 영어 가져와서 해석하고 씨발 이건 이 뜻입니다. 그 초기 순수하던 윙다이노 영상들이 있어 보면은 지금이 10분의 1 토막난다 씨발거. 내가 자료조사하고 이 팩트체크한 것에 대한 노력 대비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게 바로 시청자 수이자 재미이자 이 시청 시간이다. 아시겠죠? 이게 등가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 뜻이고 자료조사를 다들 뭐 씨발 조상님이 대신해 주시는 줄 아는데 저는 조상님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신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청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 더 주의사항이 있는데,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윙다이노 방송과 랩타쿠아 매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생물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거나 그런 분위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번식을 해서 뭐 얼마를 번다느니 아니면은 뭐 얼마짜리를 번식했다느니 이런 영상을 보고 싶다면 앞으로도 없을 거니까 그냥 꺼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장과 우리 방송 분위기에 맞지 않으니까 가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 주에도 지금 연휴였잖아요. 연휴 동안 지금 그런 부류가 몇 팀 방문해 주셨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방문을 해주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투자 부분 이런 거는 제가 절대로 도와드릴 수가 없다. 돈 받고 컨설팅 해주는 데 있거든요. 아, 그런 데 가셔라. 나는 그거 못한다. 투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 하지만 우리 채널 와가지고 그런 거를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하다가 우리가 부득이하게 가격 얘기가 나오거나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윙다이노 채널 이 설명회로 소개하는 생물들은 이제 언제까지나 취미와 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다. 그래서 가격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 가격을 여러분들이 입양할 때 참고가 되시고,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시장에 있어왔던 그런 다양한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변화를 알고 가는 재미도 있거든요. 솔직히 하면은 본격적인 마타마타 설명회. 마타 흔히 이제 말해가지고 나뭇잎 같은 거북이가 이 바로 마타마타입니다. 마타마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마타마타는 완수생 대형 거북이다. 대형 거북이 취향이 이제 대형 쪽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중대형이라고 볼 수 있다. 대형 거북이다. 거북이 하면 이제 대부분 우리가 육지, 그리고 반수생, 그리고 완수생 이렇게 하고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넣을 수 있다면 우리가 뭐 습지 거북이 이런 쪽으로도 넣는데, 습지 거북이는 또 포지션이 애매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세 개로 보거든요. 그 중에서 완수생이라고 하면은 완전 육지가 없이 키우는 거를 완수생이라고 하고, 우리가 반수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이브리드다. 마타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생긴 우리 마타마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파충류를 키울 때 정말 우리 되게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파충류를 키우지 않습니까? 이제 모처럼 사람마다 다 이제 관점이 다르고, 또 이제 개체를 볼 때 중점이 또 다르죠. 이제 개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고 귀여운 매력을 좋아하시는 거고, 누구는 뭐 안 징그러운 거북이, 육지 거북이 이런 거를 좋아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대형종 좋아하시는 우리 대형충 분들, 저를 포함한 이제 대형 개변태 새끼들, 그냥 크니까 거거익선 클수록 좋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고, 그리고 뭐 피규어는 난 솔직히 무슨 매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피규어는 나는 무슨 매력인지 모르겠다. 그거는 뭐 키우시는 분들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비주류쟁이들, 이 비주류충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대부분이, 저도 포함이 되겠지만, 되게 원시적인 매력, 파충류 하면은 걔 제일 근본적인 매력이 원시적인 매력, 와일드한 매력, 와일드함, 뭐 이거를 해석하면 그냥 그대로 야생미고요, 야생미. 그리고 그런 러프한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충류를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주류를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여러분들 애견남처럼 작고 화려하고 알록달록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떼세요. 예. 떼시길 바랍니다. 예. 압도적으로 떼시길 바랍니다. 예, 그 태국 가면은 잘해주거든요. 파충류는 자고로 아주 원시적이고 와일드한 맛, 그 맛에 키우는 것인거늘 어딜 감히 그런 알록달록하고 작은 걸 원하세요. 진짜로다가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극단주의입니다. 극단주의. 가끔씩 보면은 요즘 좀 비주류와 주류가 진영 나눠서 진영 싸움을 한다고 이런 말이 좀 떠돌던데, 파충류는 사실 진영 싸움이랄 게 없어요. 왜냐면 다들 하오 아주 그냥 다들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그런 거는 거거든. 그래서 파충류는 진영 싸움이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극단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좀 커져서 그런 쪽으로 좀 그런 식으로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다는 거. 그래서 윙다이노는 극단주의자다. 피규어를 크레라고 부르지 않나? 아주 그냥 심각한 극단주의자다. 이런 새끼들이 정치로 넘어가면은 사회악이에요, 사회악. 너무 극단주의가 그래도 파충류에서 끝났어 다행이지.
정치로 가면은 아니면 종교로 가면은 좆대거든요. 이게 결코 비주류, 결코 다시 비주류. 예? 윙다이노가 비주류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는 이 파충류의 근본적인 매력인 이 원시적인 매력과 야생적인 매력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절대로 우리 무시할 수 없다 이거. 채팅하시는 분들 보면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 파충류 좋아하는 양반들 보면은 이 공룡 좋아하는 아주 미련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다가 여러분들 이미 없어지고 진짜 개같이 멸망한 거 떠나간 거 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사랑을 못 잊는 거 아닙니까? 미련해가지고 그렇게 미련해가지고 공룡 살아있다고요? 예. 벌써부터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미 첫사랑과 전애인은 지금 딴 사람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생각 전혀 안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시간이면은 금요일이기도 하고 아마 같이 이제 모텔에 가 있겠죠? 그렇게 미련하게 아직도 못 잊은 그분들은 모텔에 있을 것이다. 내 공룡 좋아하는 그 심정 알겠습니다만 근데 떠나간 거 멸종한 거 잊어야 돼요. 파충류의 원시적인 매력과 야생미를 두고 가히 1티어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5손가락 안에 나는 감히 이 마타마타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짜로다가 예 정말 살벌하게 생긴 다라이가 살벌하게 생긴 요 이제 마타마타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수생거북이나 수생파충류로 넘어가면은 진짜로 좆된 애들 많거든요. 여기 있는 카이만도 마찬가지. 카이만 포함. 압도적인 외모를 가진 수생파충류들 또 뭐 있어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 진짜 원시적으로 생긴 거 사람들이 포켓몬이라고도 말하는 거 이게 뭔가요 여러분? 빅헤드 터틀. 예, 아주 빅빅한 빅헤드 터틀. 진짜 존재하는 거북이다. 봐봐, 이런 게 얘도 완전 수생이거든요. 완수생. 그리고 또 아까 셀핀 얘기 나왔죠. 셀핀은 저번 시간에 우리 얘기했으니까. 자, 또 뭐 있지? 악어 이런 거 보세요. 진짜 다라이 살벌합니다, 진짜로. 원시적인 매력이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파충류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림종이 이렇게 악어, 크로코다일 수준에 안 맞게 누가 이거 말했나? 얘기한 거 있나요? 악겁 압도적으로 다라이 보세요 진짜로. 와 살벌해 진짜. 이거 보세요. 이런 원시적인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파충류들이.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카이만 리자드, 셀핀도 반수생, 악어 이런 애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되게 물에 가깝게 사는 애들이면서 되게 와일드하고 되게 야생미 넘치고 되게 러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지 않습니까? 모찌롱 내 생각에는 이제 마타마타도 감히 포함시킬 수 있다. 마타마타도 수생거북이면서 정말로 수생 생활하는 그런 파충류들이 정말 야생 매력이 넘친다. 그래서 이게 수생으로 당연히 이제 수생으로 가면 갈수록 진화적 압박을 이 육상 동물이랑은 되게 다르게 받으니까 그런 게 모찌롱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근데 되게 특이한 게 해양 생물까지 우리가 넘어가면은 사실 해양 생물하고 육상 동물을 비교했을 때 이게 진화계통 상으로는 엄청 일찍 분화됐잖아요. 우리가 좀 원시적인 걸 넘어서 정말 되게 이상하게 보인다. 이게 원시적입니까 여러분? 예? 이게 원시적인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니죠. 좀 더 뭐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가면은 지금 과학계 입장에서는 그냥 어류랑 육상 동물이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이 우리가 이제 틱타알릭이라는 되게 고대 어종이거든요. 틱타알릭 진화 얘기만 하면은 라이브 때 되게 언급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틱타알릭 어종의 화석이 시기적으로 3억 7천만 년 전? 그쯤이거든요. 3억 7천만 년 전에 쉽게 말해가지고 이 어류와 족간의 갈림길 어류에서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 육상으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현재 과학계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게 다시 말하자면 3억 7천만 년 전 일이었다. 물론 내가 이거를 정말 쉽게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칼처럼 잘라가지고 얘기하면은 큰일 나요. 이 진화생물학 쪽에 그냥 칼처럼 잘라가지고 이거 무조건 3억 7천만 년 전에 이랬다 하면 안 되고 사실 이것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동물들이 이렇게 오늘 나오고 그 중에서 정말 이제 중요한 링크를 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3억 7천만 년 전에 이런 틱타알릭이라는 고대 어종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는 게 과학계 입장이고 그렇게 되게 멀잖아요. 3억 7천만 년 전이 굉장히 먼 거죠. 공통점이 어류랑 인간의 공통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시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블루피쉬처럼
족같이 생겼네. 이상하게 생겼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감을 한다, 이 느낌,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좀 다르게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뭐 지나가지고 이제 양망류라는 게 나오고 분류를 할 때 말하는 거예요. 양망류,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무국류, 당국류, 이국류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또 밑으로 세부적으로 포유류, 파충류, 조류. 이 양망류 단계에서부터 사실 우리 족간과 파충류랑 조류들은 이렇게 진화를 갖게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진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거의 뭐 친척벌이에요. 파충류, 조류랑 해가지고 진짜로 우리가 남이가 진짜 경상도 사나이들의 마인드,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인간도 물에서 살았다는 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물에서 살았던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오는 진화를 거쳐서 그 육지로 올라온 생물들에서 파충류, 조류, 인간, 육상, 이 척추 생물들 있잖아요. 그런 생물들이 다 원천이 거기서 나왔다. 이제 세부적으로 진화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현재의 종이 된 거다. 인간이 물에서 왔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의 바탕에서 바다 생물, 해양 생물들이 육상으로 올라오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현재 육상 생물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틱탈릭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고대 어종 중에서 우리 과학계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육상 동물의 진화 링크로 보는 틱탈리그라는 고대 어종이다. 3억 7천만 년 전이다. 이게 척추 생물들이 다 이런 과정에서 파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다 친척벌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굴은 돌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상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상님한테 그렇게 안 좋은 소리 할래요? 여러분들이 조상님을 지금 보고 계신데, 최근에 명절이었는데 절 해도 모자를 파네. 압도적인 신뢰를 범했다. 주의하셔라,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반성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랑 파충류, 조류 정말 가까운 친척벌로 볼 수 있다. 이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크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남이가, 우리 척추동물들, 육상 척추동물들,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거의 뭐 씨발 먹을 것도 나누고 타피오카 쓰고 쓰까묵. 그래서 이게 종교계에서 이런 것 때문에 진화론을 싫어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이런 거다. 이런 종교계에서 진화론을 싫어하는 이유. 이런 미개한 생물들과 우리가 같다고, 미련하고 미개한 생물들과 우리는 같은 선상에 있기 싫다, 의림도 없다, 이런 소리를 종교계에서 하는 것이다. 의림도 없다. 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이제 교황님께서 화내시거든요. 결코 창조론. 결코 창조론. 자연이 최고야? 자연이 최고야? 인간이 만든 155mm 포탄 박히면 꼼짝 못해. 여러분들도 지금 진화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59명이 보고 계신데, 여기서 반박하시는 분 단 한 명도 없었다. 아무도 반박을 안 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두들 2단이다, 2단. 매우 쳐라! 저 2단 새끼를 매우 쳐라! 번느 헤라틱! 더러운 2단 놈들, 여러분들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타마타 같은 애들을 보면서 결국에 이제 원시적인 이 매력을 느끼는 것도 우리가 되게 가까운 공통점이 있는 상태여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해양생물까지 너무 멀리 가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계통분리학적으로 너무 멀어지면은 그냥 뭐 한순간에 병신 되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새끼 되는 거야. 양서류까지만 사실 넘어가더라도, 척추생물이긴 하지만 양서류까지만 넘어가더라도 이제 느꼈을 때 약간 이게 멋있다, 잘생겼다, 이렇게 보기엔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한 번도 양서류를 보면서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있나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 가게에도 지금 이제 좌파루파들이랑 우파루파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원시적이다, 이것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로다가. 이런 감정, 이런 특별한 감정도 사실 우리가 파충류까지가 마지노선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수생 파충류들이 진화적 압박을 좀 다르게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진화적 압박을 좀 되게 다르게 받은 수생 파충류들이 더 특별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 아까처럼 빅헤드라던가 아니면은 뭐 악어라던가 악어 거북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수생 파충류들이 훨씬 더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
되게 전체적인 이런 그림을 보면은 정말 낙엽 느낌 있고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와일드하고 정말 머리만 봐도 씨바 진짠가 진짜 피규어 아닌가 저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까이서 여러분들이 마타마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타마타를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희극입니다. 멀리서 보면 와일드한데 가까이서 보면은 존나 희극. 마타마타의 정면 사진 보십시오. 이 귀여운 얼굴 이 귀여운 해맑은 빵긋한 웃음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은 매우 웃는 상 존나 웃는 상이다. 이게 물론 웬만한 동물들이 이게 정면에서 우리가 찍으면은 웬만한 파충류들도 그렇고 웬만한 동물들이 웬만하면 사실 웃는 상이 나오거든요. 웃는 상이 나오는데 이 마타마타 정도는 아니다. 정말로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진짜 최고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킬링 포인트입니다. 킬링 포인트. 존나 행복해 보이죠? 존나 귀여워요. 물론 이제 동물이니까 킬링 포인트라고 하면 좀 그렇고 좀 킥이다. 마타마타는 이 웃는 상이 이 킥이거든요. 진짜로다가 동물계 최고의 웃는 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정말로 존나 행복해 보인다. 진짜 보는 나만 하더라도 존나 행복하다. 존나 귀여워요 진짜로. 이게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보면은 존나 행복해 보인다. 동물계에서 최고의 웃는 상이에요 마타마타가. 진짜로다가 제일 귀여운 거야. 이게 진짜 존나 귀여운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타마타한테 있는 것이다. 마타마타가 감히 최고로 귀엽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만 보면은 진짜로다가. 개코가 제일 귀여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이게 개통분류학적으로는 그 개코들은 돈마뱀도 아닌 것들, 근본도 없는 것들 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규어들이 어디서 깝쳐. 마타마타가 최고다. 결코 마타마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덕분에, 이런 특이한 외모 덕분에 모티브가 있는 생물입니다. 모티브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유명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포커북스가 바로 마타마타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닌자 거북이에도 나오는데 닌자 거북이는 사실 그렇게 유명한 캐릭터는 아니라 해가지고 아주 뒤태가 섹시한 생물이래. 포켓몬. 포켓몬고에도 나오는 포커북스. 이 포커북스가 바로 제일 대표적인 마타마타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포커북스의 어원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폭발과 거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터틀네이터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터틀과 데토네이터라는 이 단어를 합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었고, 데토네이터가 폭발이다. 그래서 거북 폭발. 포켓몬은 원조가 일본 아니겠습니까? 일본에서는 이 포커복스를 바쿠카메 이렇게 부르거든요. 바쿠카메. 바쿠하차 할 때 그 폭발이고, 그리고 이제 가메는 거북 해가지고 게주스와 바쿠하츠다. 우리 데이다라 성님, 나루토의 데이다라 성님께서 하시는 예술은 폭발이다. 그런 이제 폭발의 바쿠랑 그런 거북이가 합쳐진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마타마타가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두 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두 종으로. 그 중에서 이제 오리노코가 있고, 그리고 아마존, 통칭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위쪽이 저거 오리노코, 아래쪽이 아마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존, 오리노코 두 가지 종류로 현재는 분류가 돼 있다라는 거. 이제 하나가 원래는 더 있었는데 이 콜롬비아라는 종이 따로 있었거든요. 콜롬비아 종은 아쉽게도 멸종했다는 거. 개같이 멸종했다. 배색깔 차이도 있고, 발색 차이, 그리고 등갑 모양, 그리고 등갑 무늬, 등갑 색깔,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정말 다양하게 이 종을 구분할 수 있다. 둘이 이제 학명을 보면은 첼루스 빔브리아투스가 아마존이라는 종이고, 첼루스 오리노코엔시스. 자, 이렇게 해서 첼루스 빔비라투스랑 첼루스 오리노코엔시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뭐 켈루스라고도 부를 수 있고 첼루스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은 발색이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빔브리아투스 아마존 종은 좀 어두운 발색에 이제 몸도 되게 좀 어두운 갈색, 육각형의 정말 근본적인 이 등갑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리노코엔시스는 이제 붉은 발색, 핑크색 발색에다가
이런 식으로 좀 밝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또 개체 차이별로 있어요. 오리노코 중에서도 우리도 이제 오리노코 중에서 좀 까만 애들이 있고 그리고 또 아마존 중에서도 밝은 개체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핑크색과 그런 빨간 발색으로 가지고 좀 구분을 할 수 있고 오리노코는 훨씬 더 이제 등갑 모양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납작하고 살짝 이제 좀 둥그스름하면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영명이 특이한데 마타마타 말고 이제 다른 쓰이는 이름이 사실 없어요. 마타마타는 진짜 그냥 마타마타예요. 마타마타밖에 없습니다. 이게 파충류 중에서 우리가 파충류를 키우는 사람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파충류 중에서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이름이 가진 종이 없거든요. 뭐 물론 해봤자 띄어쓰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마타 아니면은 마타 아니면 마타마타 이런 띄어쓰기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차이밖에 없고 전부 다 마타마타라고 부른다. 현지 이름도 마타마타예요. 이게 여기서 따온 거야. 현지 이름에서. 이런 애들이 이제 국내로 넘어오면 따로 이제 국내 이름을 또 붙여줘요. 국명을 붙여주거든요. 국명. 그쵸? 마타마타예요. 국명. 아 이거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들어오면은 이제 국명으로 새로 맞추잖아요. 네 이름은 이자부터 춘식이요? 형 진짜 마타마타예요. 마타마타 거북이야. 마타마타 거북이.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름 마타마타 통칭. 우리가 셀핀 편에서도 말했지만 이 미국 승냥이 새끼들이 이거를 그냥 보고 넘어갈 새끼들이 아니거든요. 아, 내 좆대로 할래. 그냥 꼴리는 대로 내가 부르겠다. 해가지고 나라면은 얘를 리프 터틀? 이런 식으로 불렀을 겁니다. 리프 터틀이 물론 아무리 기존에 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인들, 그 미국 승냥이 새끼들 기존에 종이 있든 말든 우리 셀핀 편에서도 얘기했었죠. 기존에 이미 워터 드래곤이라는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핀을 워터 드래곤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마 미국인들 미국 승냥이 새끼들 종특이다. 그쵸? 낙엽 가시 거북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리프 스파이크 터틀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지만 이 웬일로 이 미국 승냥이 새끼들도 그냥 마타마타라고 부른다. 훌륭하다. 압도적으로 훌륭하다. 진짜로. 이런 식으로 영명, 현지 이름, 국명까지 해가지고 파충류 중에서는 거진 유일한 생물이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도 과거에 마타마타가 항명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마타마타가 진짜 항명이었던 적이 있어요. 마타마타가 셀핀이랑 비교하면은 여러분들 셀핀 영명이 뭡니까? 영명 셀핀 리자드죠. 영명 셀핀 리자드였죠. 그쵸? 현지 이름 뭐였습니까? 소아 셀핀 리자드. 좆됩니다. 예, 국명 뭐였습니까? 돛지느러미 소마뱀. 훌륭합니다. 예, 통칭 뭐였습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 승냥이 새끼들이 짓는 셀핀 드래곤, 워터 드래곤. 미친 새끼들. 워터 드래곤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터 드래곤. 또 학명 뭐였습니까? 암보이엔시스.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셀핀만 하더라도 진짜 지랄 연병에 이렇게 떨었는데 정말 파충류 중에서 유일하게 마타마타가 현지 이름 마타마타, 영명 마타마타, 통칭 이름 마타마타, 국명 마타마타.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에서는 마타마타가 학명이었던 것도 있었는데 이게 2번이나 그랬었다. 속명이 마타마타였던 적이 있고 종명이 마타마타였던 적이 있다. 그냥 미쳤습니다. 진짜 그냥 마타마타 원툴이에요 이게. 정말 이 양반들이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은 유일한 파충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타마타는 왜 마타마타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자, 마타마타의 어원을 보시면은요, 마타마타 현지에서 마타라는 거는 바로 킬, 죽인다. 마타, 킬, 죽인다 이 뜻이거든요. 마타. 근데 이 죽인다가 감탄사의 죽인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탄사의 좆된다, 죽인다 이게 아니라 물리적 물리적 킬이거든요. 물리적 킬. 태종 킬방원의 킬방원의 킬, 그 킬이에요. 그 킬 해가지고 마타 죽인다 그런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본다면은 이 마타마타가 과연 뭐 사람을 그렇게 해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마타마타를 그렇게 해칠 정도는 아닌데 왜 죽인다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을까? 얘네 이제 습성에서 나오거든요. 습성에서. 이제 습성인데 얘네가 밥 먹을 때 여러분들 마타마타가 밥 먹는 것을 보시면은 이 마타마타가 은신 중에 있다가 이제 낚아채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정말 암살자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러면서 이제 사냥을 하거든요. 저게 이제 살벌하다. 정말 살벌하구나 해가지고 이 마타마타 죽인다 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사냥을 하는 것이 바로 마타마타의 주요 전략입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사냥을 하고, 그래서 킬킬! 아, 죽인다. 다른 뭐 낭설도 혹시 있나 내가 찾아봤는데 뭐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타마타의 어원은 이거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마타마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장의 근본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말파이트 닮았다고요? 아, 역시 이거 롤대남들, 어? 롤대남은 컴퓨터 끄고 자라. 아마존 아니고 오리노코입니다. 네, 가장 근본적으로 봤을 때 랩탁과 이름에 가장 알맞는 생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쿠아면서 rep타일이죠. 다시 말하지만 rep타쿠아의 어원으로 따져보면 rep타일과 아쿠아를 합친 이제 합성어기 때문에 rep타쿠아에 가장 알맞는 이제 원툴 생물이다. rep타쿠아 원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윙다이노 채널 혹은 우리 rep타쿠아 가게에서 아쿠아가 없다고 다시는 놀리지 마라. 아쿠아가 없다고 우리 작은 윙다이노를 건드리는 순간 여러분 좆됩니다. 마타마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일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샵을 하면서 가격 때문에 유일하게 욕을 먹은 생물이다. 예, 정말로 유일하게 마타마타는 돈 때문에, 가격 때문에 유일하게 욕을 먹었다. 이게 이제 인스타에도 올라가 있는 스토리인데, 윙다이노 랩타쿠아를 보면은 마타마타 작년 입고 소식에 마타마타를 입고시키기 전에 이제 당시에 있었던 이제 문의 내용인데, 이분이 처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마타마타 있나요? 얼마인가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수입 이제 예정에 있다. 현재 이제 입고 예정에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달라. 아마 들어오면은 가격이 현재 국내에서 맞춰져 있는 대로 한 25, 24, 25만 원? 이 양반이 갑자기 개풀발! 압도적인 풀악셀 해가지고 이 C8 좀 싸게 분양해라. 씨발 5만 원에서 10만 원에 분양해라. 이 C8 내가 아프리카 가서 싸그리 잡아오고 있었네. 자,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이게 나한테만 있었던 문의가 아니었더라. 이분이 아주 유명한 다른 업체에서도 똑같은 워딩으로 똑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훌륭하다. 아, 나는 그렇게 뚝심 있고 정말 꿀리지 않는 그런 사람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정말로다가 일관성 있고 꿀리지 않고 그런 잣대 있고 앞으로도 꼭 그렇게 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제가 그래서 당시에 그랬어요. 아니, 미국 대륙에 있는 마타마타를 씨발 아프리카에서 찾으신 거면은 일단 그것도 훌륭하시니 압도적으로 훌륭하다. 만약에 그렇게 싸게 가져올 수 있다면 나한테 좀 전량 달라. 그 정도 가격 5만 원, 10만 원이면 씨발 진짜로다가 내가 전량으로 사겠다. 진짜로. 내가 씨발 뭐든 할게. 내가 개가할게. 내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화가 한 번 있었다. 우리 마타마타 아까 다시 말했죠. 마타마타는 대형 수생거북이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이 포지션을 또 다른 뭐 거북이들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악어거북, 늑대거북 요 정도 있겠죠? 악어거북과 늑대거북 요 정도 있을 것이다. 우리 낭만 스냅핑들이 있단 말이야. 악어거북, 늑대거북이 정확히 이 포지션을 자리 잡고 있는 생물들 이었잖아요. 괄호치고 과거형. 이제 악어거북이가 유해생물로 2020년에 지정이 됐었고, 그쵸? 자, 그래서 얘네가 이제 유해종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실상 국내에서 얘네를 대체할 수 있는 생물이 정말로 몇 없어요. 정말로 몇 없고, 해봤자 요 마타마타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상 마타마타랑 뭐 걔네 포지션을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애가 맥자머 정도? 이 외에는 아마 마타마타, 맥자머 외에는 국내 시장에서 이 낭만 스냅핑들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스냅핑들이 빈자리가 있잖아. 빈집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포지션이 정말로 비었기 때문에 그 빈집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스냅핑 좋아하시는 분들, 그 소비자층들은 이 마타마타를 그렇게까지 막 선호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오히려 진짜로 그 포지션은 마타마타보다 이제 맥자머가 더 자리를 잘 잡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는 좀 어떤 손님분들이 많이 찾냐면, 좀 되게 도전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와일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거 찾지, 스냅핑을 좋아하거나 스냅핑에 대한 낭만에 젖어가지고 우리 매장에서 마타마타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 기억상 별로 없었다. 해봤자 손에 꼽힌다. 진짜로다가.
이 마타마타가 정말 포지션이 정말 특이한 포지션이거든요. 왜냐면 마타마타는 거북이 시장, 파충류 시장, 관상어 시장 이 셋 다 되게 꾸준한 소비자층이 있는 굉장히 특이한 포지션이다. 꾸준하게 소비자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분들이 도전하기를 무서워한다. 얘 좀 아까도 말했죠. 되게 도전적인 생물이라고.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좀 쫄린다. 아, 쫄이다, 쫄. 예, 떼라. 일반적으로 이제 동물들이 크게 크면은 마타마타처럼 일반적으로 캐파시티가 큰 동물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강하고 튼튼하고 탱크다, 탱크. 존나 탱크. 압도적으로 튼튼해야 된다. 원래 이제 동물이 크면은, 성체 크게 크면은. 근데 마타마타는 이제 예외 생물 중 하나입니다. 좀 그런 예외가 좀 있어요. 난이도가 나름 있는 생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타마타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늑대거북이라던가, 이런 늑대거북이라던가, 이제 대형 거북이들을 보면은 아주 압도적으로 튼튼하다. 진짜 개똥물, 존나 똥물에서도 데미지 하나 없이 잘 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늑대거북, 이런 기가 막힌 애들, 압도적인 애들 볼 수 있단 말이야. 거의 뭐 씨발 울트라 리스크야, 울트라 리스크. 우리 존나 큰데 탱크 맞아도, 시즈 탱크 맞아도 끄떡없다. 존나 크고 존나 튼튼하다. 근데 마타마타는 아쉽게도 그거랑은 다르게 큼직큼직하지만 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받고 좀 애견 같다, 애견. 그래서 그런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래서 관상어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마타마타를 좀 잘 키우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관상어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 수질이나 이런 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상어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잘 키우시는 것 같다. 관상어를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이제 물 관리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고, 뭐 기본적으로 수질 관리, 질산 관리, pH 관리, 여기에 따라서 본인에 맞게 약품 사용하는 거,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관상어를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본 세팅, 기본적인 이런 상식이 있기 때문에 마타마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잘 다루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근데 관상어를 안 해본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말한 질산 관리, 수질 관리, pH 관리, 온도 관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박테리아 관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염소 제거 이런 기본적인 이 틀에서 좀 이 기본적인 틀에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 많잖아요. 사실상 거북이만 키웠을 때는 이 내용을 몰라도 돼요. 왜냐면 거북이라는 종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질에 그렇게 엄청 막 민감한 종은 아니라서. 근데 관상어 쪽으로 넘어가면, 관상어 딥하게 넘어가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이제 화학적 성분, 정말 와 진짜 관상어 쪽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변태들이 드글드글하거든요. 이 물에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떤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과학적인 이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다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그런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마인드셋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육에 좀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관상어를 하는 양반들 중에서 좀 우리가 흔히 말해가지고 환수병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수병 어떻게 하면은 환수를 하면서 어떻게 환수를 더 자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 30분 전에 환수했는데 지금 환수 땡기네. 이런 환수병 가진 사람들, 되게 강박증 있는 그런 개변태 새끼들. 예, 아주 훌륭하신 양반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파충류나 일반적인 소비자분들 보면, 우리 손님분들도 많이 그러지만, 어떻게 하면은 환수를 덜 할까? 어떻게 하면 덜 할까? 이거를 덜어낼 수 있을까? 내 고생을 덜어낼 수 있을까? 근데 관상어의 꽃은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고생을 해가지고 얘네를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거북이를 메인으로 하는 사람, 파충류를 메인으로 하는 사람, 관상어를 메인으로 하는 사람이 다 제각각 이제 이게 달라요. 그거예요. 파충류를 생각하면은 이 핀셋 피딩 하면서 얘 밥 먹는 모습을 보는 게 환수를 하면서 그 쾌감이 들거든요. 환수하면서. 근데 이제 파충류나 일반 소비자분들은 그게 좀 힘들다. 환수에 대한 기분이 공포증이 있다. 물방울 튀면은 그냥 개 호들갑 그냥 개 지랄하는 고양이 마냥 환수 공포증이 있어요. 물 다가기가 싫어해. 그리고 관상어의 꽃이 여기서 나와요. 관상어의 꽃. 관상어가 생물 취미 중에서 여러분들 유일하게 장비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취미거든요. 네, 여러분들 관상어의 이제 활용 점정,
사이펀도 종류별로 있고 꺾인 거 있지, 똥만 걸리는 것도 있지, 기계식 있지, 오리지널 사이펀 있지. 우리 매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하수구로 직결되는 사이펀이거든요. 바로 그냥 스위치 딸깍 하면은 바로 그냥 하수구로 연결돼가지고 바로 나가요. 자작 사이펀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개 변태 새끼들 일제냐 독일제냐 거기서 또 싸우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우리 활용 점정이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이제 관상어의 심장, 그것이 바로 여과기다. 여과기. 에하임부터 해가지고 진짜로 그 고토부키, 진짜 뭐 필그림 이딴 거는 사실 뭐 그냥 안 쓰는 거고 그냥 거저 버리는 거고, 에하임부터가 시작이다. 그걸로 끝입니까? 기계가 끝이에요. 그 여과기 안에 들어간 여과제 링 타입이냐, 아니면 볼 타입이냐, 또 그 안에서 또 기공은 얼마나 있냐, 그 기공 크기는 또 얼마나냐, 몇 나노미터냐. 파충류는 양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는 게 관상어의 꽃이에요. 이 장비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게 관상어의 꽃이다. 가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진짜로다가. 다른 생물 취미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해봤자 뭐 강아지 고양이들 뭐 해봤자 뭐 있어요? 뭐 똥 저절로 치워주는 기계. 밥 저절로 나오는 파충류 하면은 뭐 해봤자 저 온도 조절기, 스팟. 씨발 관상하면은 존나 낭만 있게 그냥 여과기 씨발 독일제 일제. 여과제 씨발 에하임이 근본. 담수어 키우는데 그냥 씨발 좆도 모르겠고 나는 해수 세팅을 하겠다. 그런 미친 사람들 원하는 장비 샀어. 거기서는 그 미친 도파민. 관상어의 꽃이라는 거예요. 진짜 끝도 없는 장비들에서 본인에 맞게끔 커스텀까지 가능하거든요. 자작을 할 수도 있지, 자작 여과기를 만들 수도 있죠. 기존 여과제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원하는 여과제가 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조그만 알맹이들, 요런 거를 내 맞게끔 내 원하는 커스텀을 할 수 있다. 파충류가 가능합니까? 파충류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팟을 끼웠는데 그 스팟 안에 들어가는 텅스텐 그 필라멘트를 바꾸고 싶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예, 안 되는 말이야. 그거 뜯는 순간 다 망가져요. 그래서 그 관상어를 정말 딥하게 파고 보면은 진짜 장비 욕심이 진짜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다니까? 더 사고 싶어서 안 달라는 게 관상어 시장이다. 진짜로. 파충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좀 아끼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다운그레이딩 할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는데, 근데 관상하는 양반들은 그게 아니거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장비. 결코 좋은 장비. 저도 이제 파충류 샵을 하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 필요해요? 이거 왜 필요합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안 할래요?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데에서부터 이제 기본 스펙 차이가 생기고 수질에 대한 이런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상어를 메인으로 하는 양반들이 마타마타를 정말 잘 키울 수 있다. 여태까지 잘 키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 마타마타가 정확히 무슨 종이고 생태적 특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항명을 보자면 자, 이렇게 있는데, 자, 계문 강목 과속종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서 뱀목 거북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뱀목 거북과라고 하면은 사이드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사이드넥은 이제 첼루스 안에 핀브리아타랑 아까 말한 오리노코엔시스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배갑이나 등갑 이런 색깔, 전반적인 색깔은 사실상 이제 좀 개체별로 차이가 좀 있어요. 개체별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 누구는 어둡고 누구는 밝고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존과 오리노코엔시스의 좀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오리노코 같은 경우는 붉은색에서 핑크색이 그런 색깔이 이제 몸과 그리고 배갑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좀 빨갛고 좀 핑크색 빛이 있다 하면은 오리노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좀 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타마타의 이제 최초 기록이나 이런 거를 좀 보면은 좀 되게 재밌는 일이라고 많은데, 자, 마타마타가 이제 악기 기록이 처음으로 된 게 1741년이거든요. 1741년. 파충류 중에서는 그래도 꽤 오래된 편이죠. 자, 아까도 누가 말했지만 이 종이 나뉜 거는 사실 처음 알았다 하셨는데, 이거 나름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종으로 분류가 된 게 2020년이에요. 이제 제가 파충류 처음 시작할 때는 마타마타가 알려진 게 한 종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내가 군대 갔다 왔더니 제가 19년도에 입대를 해가지고 21년에 전역했거든요. 나오니까 갑자기 씨발 마타마타가 두 종이래.
미쳤습니다. 진짜 씨발 진짜 좆됩니다. 그래서 이 갭 차이를 생각을 해보시면 진짜 압도적으로 뒷북이다. 유전자 그 DNA를 가지고 이 해당 종에 대한 이 진화 궤적 이 기록을 연구하는 쪽이 있거든요. 개통 유전학. 개통 유전학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마타마타 이 종이 나뉘진 이 두 종으로 나눠진 게 1300만 년 전에 종이 나누어졌을 것이라고 이제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이제 개통 유전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1741년에 처음 이제 기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누가 발견했냐? 프랑스의 학자 피에르 바레르씨가 처음으로 발견했다. 피에르 바레르씨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가지고 남미 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다양한 생물들 관찰하고 그쪽으로 연구를 좀 했던 사람이고, 좀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 게 일단 새랑 파충류 그쪽 개통분류를 좀 연구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피에르 바레르씨. 이게 지금이야 우리가 생물학 쪽을 공부하면서 아니면 지금의 기술력에서는 이 개통분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는 것도 사실상 뭐 진화론이라는 이념? 그런 이론을 넘어서 이제 이념이죠, 거의. 그런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과학계가 받아들인 이후로 사실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 사실상 확립이 된 게 우리가 이제 과학계에 완전히 받아들여진 게 사실상 그 유명한 이제 찰스 다윈의 그 종이 기원이잖아요. 종이 기원. 이 찰스 다윈의 종이 기원이 언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생물학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인데 1859년. 그러니까 지금 갭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100년 전인데, 근데 이제 피에르 바레르씨가 1700년 아마 초에 태어나신 분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한 150년 전 사람이 이 종이 기원이 나오기도 이전에 개통분류학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개통분류를 진심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피에르 바레르씨였다. 좀 생물 쪽에 정말 진심이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또 의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했던 게, 왜냐면 당시에 그렇게 이제 박물학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오징어처럼 여러 가지 손을 댔던 사람들이에요. 뭐 씨발 의사도 하고 약사도 하고 뭐 씨발 파충류 조류하고 뭐 갑자기 광석도 발견하고 이런 게 이제 당시 그런 박물학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1741년에 처음 발견했을 때 학명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름 이제 얘네가 과학계에 처음으로 기록되는 건데, 자, 학명 갑니다. 좆됩니다 진짜로다가. 지금 학명이랑은 상상할 수도 없죠. 이런 쪽으로도 좀 낭만이 있었다. 근데 이거를 막상 이제 해석해보면 말이죠, 이거를 번역하면은 이게 학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명이거든요. 토끼 학명이랑 정반대다. 맞습니다. 압도적인 정답. 예. 가시가 있고 줄무늬가 있는 껍데기를 가진 큰 테라스트리스 또는 라파라파. 그래서 이게 바로 당시에 이 마타마타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학명이었다는 거. 미쳤습니다. 좆됩니다 진짜로. 이게 근데 뭐 당시에 사실 그 학명이라는 게 그냥 꼴리는 대로 정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의 문장형 학명이 당시에 몇몇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마타마타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좀 우리가 애니를 보면은, 다시 씹덩이기로 해서 애니를 얘기하면 제목이 예를 들어서 이제 원피스, 블리치, 나루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형으로 돼 있는 게 있죠. 그거랑 이제 좀 반대로 약간 라노벨 감성으로 해가지고 문장형으로 돼 있는 이제 애니 제목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뭐 아니면은 카구야님은 고백을 받고 싶어. 그런 이제 문장형 애니 제목들이 있단 말이야. 문장형 학명이 당시에 있었다. 존나 낭만 있죠 진짜로. 압도적인 낭만.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애니를 고를 때도,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데서 애니를 고를 때, 저는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인 이제 씹덕이 아닌 분들을 이제 보면은, 문장형 애니 진짜 제목 존나 씹덕 같네. 안 볼란다 그딴 거. 난 그런 거 안 볼래. 이런 게 이제 있잖아요 현실에서도. 그래서 과학계에서도 이제 좀 그랬었다. 어머 씨발 이제 문장형으로 짓는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야 이 개새끼들아 진짜로 씨발 오냐 하니까 이제 점점 이름이 길어지네. 장난하냐? 과학이 장난이야?
과학이 느그는 과학이 장난이 드냐 해가지고 이제 1750년대부터 이항명명법 (binomial system) 우리가 지금 쓰는 이 학명, 속명 따로 그리고 종명 따로 해가지고 라틴어로 이름을 짓는 게 바로 이항명명법이거든요. 그게 1750년대부터 진행이 돼서 현재까지 이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름 지을 때 속명, 종명 한 단어씩 쓰도록 또 이제 족같이 문장형 학명으로 또 가져오기만 하면은 씨바 새끼들 뒤질 줄 알아라 해가지고 이항명명법이 이제 국룰이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1750년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 문장형 제목, 문장형 애니가 없어지듯이 그런 식으로 됐다. 마타마타의 학명이 그 이후부터 이제 바뀌는데, 자, 근데 이제 좆됩니다. 그 이후부터 저 됐어요. 저 뗐어요. 무려 15번이 바뀐다. 이 씨발 진짜로다가 이 생물학 하면서 물론 학명이 바뀌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얘네를 어디에 분류로 넣을지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 또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 생물들의 이 진화 형태에 따라서 공통점이 형태 아니면 다른 형태에 따라서 분류가 바뀌는 건 무찌롱 당연하다. 하지만 15번 바뀌는 거는 씨발 새끼들 진짜로다가 선을 넘은 거다. 15번은 그런 거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개 미쳤습니다. 15번이나 바뀐 이 흔적. 네, 여기서 이제 좀 특이성이 있는 학명들을 몇 개를 뽑자면은요. 지금이 이렇게 딱 두 개의 종이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 중 이렇게 두 개 볼게요. 첼루스 마타마타를 보면은 자, 일단 첼루스가 여기서부터가 이 마타마타 속이 생겨요. 너는 이제 너만의 속이 생길 정도로 너희는 훌륭하다 해가지고 첼루스 아니면 그 밑에 이제 첼리스라고도 하는데 이건 좀 왔다 갔다 해요. 뭐 이거는 영어권에 따라서도 뭐 첼루스라고 하던가 켈루스라고 하던가 아니면 첼리스라고 하던가 켈리스라고 하던가 이건 이제 발음은 이제 각각 다른데 저희는 그냥 첼루스 첼리스라고 하겠습니다. 그 분기점입니다. 이거를 바꾼 사람이 정말 어지간히 귀찮았나 봐요. 첼루스라는 마타마타 속을 만들었는데 너 학명 그냥 마타마타 해? 개새끼들 진짜로다가 존나 대충 지었다. 그래서 마타마타가 영명이고 통칭이고 현지 이름인데 거기서 학명까지 마타마타 이 5 콤보를 들어간 게 바로 이때다. 물론 이 이후에 이제 6년 지나가지고 다시 핀브리아타로 바뀝니다. 근데 또 여기서 어떤 병신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타마타 속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타마타 속을 진짜 마타마타 속으로 바꿨다. 이 병신은 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다가. 갑자기 아니 여기서 첼리스 핀브리아타로 나름 이제 원상복구 잘 해놨어. 저도 마음에 안 들고 너는 마타마타 속 마타마타가 되어라. 네 이름은 이제부터 마타마타였어요. 그 이후에 또 4년 지나서 여기서 전임자 이 병신 새끼. 첼리스 속. 진짜 이것만 보면은 존나 웃음벨이다. 문장형 학명부터가 존나 웃음벨인데 학명이 현재까지는 이제 그래서 첼루스 핀브리아타랑 첼루스 오리노코엔시스 이런 식으로 진짜 이 학명 쪽으로 가면은 이 마타마타들이 진짜 개지랄도 이런 개지랄이 없었다. 진짜 병신 새끼들이었다. 자, 그래서 얘네의 서식 지도를 한번 좀 보면서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서식지를 보면은 자, 일단은 오리노코 쪽 강을 보면 오리노코도 이제 지역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이제 그쪽 바신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길다란 강, 길다란 이제 물이 흐름 이런 거거든요. 남미 지형이죠. 이렇게 크게 남미입니다. 이쪽에 브라질 있고 이쪽에 페루 있고 오리노코랑 아마존이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 아마존은 이런 식으로 쭉 대륙 횡단을 하죠. 미쳤습니다. 존나 길어요 진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길게 꼬불꼬불하게 진짜로 개 밀친 거 마냥 이런 식으로 아마존 강이 이런 게 이렇게 있고 그 상위 북부로 해가지고 오리노코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여러 나라를 걸쳐가지고 생물들이 서식해요. 기본적으로 오리노코도 마찬가지고 오리노코도 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밑에 브라질까지고 아마존은 당연히 브라질 끼고 뭐 아르헨티나까지는 그 마타마타들이 넘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브라질, 페루까지 이런 식으로 거쳐서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등등 다른 나라들도 이 마타마타의 서식지가 좀 겹치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방금 말한 이제 브라질, 페루,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런 식으로 4개를 대표적인 서식지라고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아, 존나게 길고 뭐합니까? 아, 존나게 탁하다. 진짜 존나 탁하다. 뭐길래 이렇게 탁하냐, 강이. 아, 예, 아마존을 제가 갔었습니다. 아마존 가서 정말 여러 가지 했어요. 일단은 피라냐 낚시했고요. 그리고 악어 잡는 거 했고요. 그렇게 아마존 강을 가면은 이 강폭이 엄청나게 진짜 뒤지게 넓어요. 뒤지게 넓은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배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배 타고 움직이는 게 흔해요. 왜냐면 숲속에 들어갔다고 숲속에서 길 잃거든.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마타마타들이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은신이 잘 먹히는 물일 수밖에 없다. 굉장히 탁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탁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차피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눈시력이 마타마타가 안 좋거든요. 안 좋은 이유가 그런 데서 나온다. 근데 모찌롱 모든 아마존 물이 탁하다고 보면 안 되고, 아마존 이 강도 어느 지역에서는 또 굉장히 맑은 물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탁한 물로 보면 되고, 계절에 따라서도 이 물이 탁함이 좀 달라요. 아마존이 특성상 이게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물이 쫙 빠지거든요. 이제 우기 때 거의 홍수 마냥 물이 진짜 넘쳐나고, 물이 엄청나게 많다. 물이 기본적으로 오는 곳에서도 먼지, 흙, 뭐 모래, 뭐 진흙 이런 게 엄청나게 섞어서 나오고, 아까 말했지만 우기 때 비가 엄청 많이 와요. 홍수 마냥 존나게 온단 말이야, 비가.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 땅이 파헤쳐지고 안에 있는 게 뒤집히고 개지랄 개연병 나면서 흙이 이제 흙탕물이 된다. 물론 그러면서 되게 엄청나게 많은 영양분이 나오고, 그래서 수자원이 풍부한 그런 나라지만, 그런 이제 지형이지만,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탁하다. 진짜 연병 개지랄 한다. 그쵸? 사실 마타마타는 아무리 맑아도 안 보이기는 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생김새를 보면 알듯이 저런 흙탕물에서 기본적으로 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화적 압박을, 그런 진화적 압력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계에서는 보고 있고, 이렇게 생김새만 보면은 이렇게 되게 특이한 애들의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냐면, 멸종위기. 이렇게 생겼으면은 뭔가 디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생존하는 데 있어가지고 디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얘네가 이제 씨발 멸종위기 막 직전이거나 라고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보면은 이 마타마타들은 준위협이거든요. 준위협. 많은 분들이 이 오해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 멸종위기라는 거는 뉴스에서 뭐 1급, 2급, 3급 이지랄 개 연병하는데, 사실 우리가 수치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이 적색목록이라고 하죠. 이거를 적색목록으로 보는 게 가장 확실한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위에가 이제 멸종, 절멸이고요. 밑에가 관심 대상, 그냥 별로. 얘따 관심!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수가 없으면서 이제 멸종 위기에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맨 밑에 관심 대상이 있고, 그 윗단계 하나만 올라가서 준위협이 있어요. 준위협. 이 마타마타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얘따 관심 위에, 한 단계 위에 있는 준위협 단계다. 마타마타의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는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까지 사실 변하는 건 없다. 그리고 그거랑은 별개로 이제 사이테스 2급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사이테스가 2022년에 등록이 돼가지고 2023년에 이제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뭐 2020년에 오리노코라는 종이 따로 그러니까 따로 이제 등록되고 2년 지나서 사이테스 등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이테스는 멸종위기의 그 지표는 아니다. 사이테스는 그냥 국제적 경제 협약이다. 그렇게 보면은 좀 쉽고, 결국에는 그냥 동물의 수출입 통제, 거래 추적,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이테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멸종위기 지표로 이 사이테스를 해석하면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얘네가 이제 2022년에 등재됐다고 했는데, 그 전에 제가 기억하는 마타마타 가격이 당시에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파충류샵에서 일했을 때 아마 그때 15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일반 분양가가.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2019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씨발 존로나 야로나 진짜로다가 그때 이제 첫 번째 철퇴를 그때 쳐맞았다. 2022년에 다시 말하지만 사이테스 2급으로 두 번째 철퇴를 그냥 대가리에 쳐맞는다. 2023년에 제 기억상 100만원에 거래됐던 건수가 아마 몇 가지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 왜냐면 사이테스 돼가지고 얘네 수입이 안 들어온다, 개지랄 연병 해가지고, 또 그 코로나 때문에 개지랄 연병 하면서 100만원 거래 건수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정상화가 돼서 지금 이제 20만원대 중반,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24만원, 작년에 24만원이었고 올해는 25만원에 분양 중이다. 물론 이게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계속해서 좀 변동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타마타가 이제 사이드넥이거든요. 아까 이거를 좀 설명하다 넘어갔는데, 사이드넥, 뱀목 거북과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그 중에서 이제 물론 뱀목 거북이도 있고, 그 안에 마타마타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보이면 되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뱀목 거북이 과가 있어요, 과가. 그래서 사이드넥 과라고 하고, 이 반대는 이제 히든넥 과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 사이드넥 애들, 이런 식으로 사이드넥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목을 줄였다 늘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북이가 아니라 옆으로 접어서 옆으로 접는 거북이들을 우리가 사이드넥이라고 해요. 이런 사이드넥 터틀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대부분 어디에 분포하냐면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호주 이런 식으로 분포하거든요. 특이한 거는 뭐냐면 뱀목 중에서 이런 식으로 마타마타처럼 특이하게 진화한 애들이 마타마타가 유일해요. 다른 사이드넥 애들은 정말 멀쩡하게 생겼다. 엄청 멀쩡해요, 진짜. 그냥 멀쩡한 거북이다. 긴 목을 곁들인 환경적인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진화한 거는 맞겠지만, 웃긴 거는 여기서 이제 아라우 터틀이라고 좀 있는데, 자, 아라우 거북도 마찬가지 사이드넥 터틀 종류 중 하나거든요. 브라질,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아마존강에서 서식. 같은 사이드넥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서식지에 서식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그냥 완전 거북이처럼 생긴 거북이. 근데 마타마타는 갑자기 얘네만 따로 이런 식으로 진화한 거북이. 사이드넥 중에서 마타마타가 진짜 극히 유일하게 좀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마타마타로 보면은 사이드넥보다는 이제 사이드넥의 반대, 뱀목 거북이의 반대가 히든넥이거든요. 히든넥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거북이들처럼 목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북이들이 히든넥이거든요. 아까 말한 스냅핑 터틀, 악어 거북, 늑대 거북 포함해가지고 뭐 육지 거북도 사실 그쪽이에요. 계통물리학적으로 현재는 이제 악어 거북과 늑대 거북은 비슷하게, 마타마타랑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오히려 육지 거북이랑 더 가까운 사이다. 악어 거북, 늑대 거북, 육지 거북이가 사실 한 묶음에 이렇게 묶이고, 마타마타는 조카라마이징 다른 과다. 근데 생긴 거는 얘네는 오히려 히든넥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히든넥이 좀 더 이런 와일드한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되게 특이한 진화 라인이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수렴 진화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진화 트리를 되게 특이하게 탔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개체수도 많고, 그리고 이제 성체 크기도 나름 큰 거를 사실 보면은 되게 안정적인 진화 형태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타마타의 성체 크기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은 40에서 50cm 정도 됩니다. 요게 마타마타 내가 볼 땐 준성체급 저 정도면은 한 30cm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자료를 찾아보면은 90cm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90cm, 등급 기준 90cm라는 카더라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신빙성이 좀 없는 자료라서 오늘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넣지는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성체 기준을 40에서 50cm가 최대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수다. 자연에서 이게 발견되는 크기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4, 50cm면은 특이하게 좀 이렇게 아무리 커봤자 그런 데이터상의 1.5배이기 때문에 해봤자만 60cm, 70cm가 한계이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수학적인 계산이고, 근데 물론 이게 수생생물이라서 이 중력 영향을 덜 받잖아요. 그래서 더 클 수 있는 거고, 사실상 90cm면은 2배인데 일반 성체 크기 2배는 좀 에바 아닌가? 존나 에바 같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크기가 크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직접 사냥하고 먹이를 찾아서 이제 떠나다니는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활동성이 높지는 않아요. 사실 활동성이 굉장히 낮아요. 높지는 않고 결국에는 이제 은신이 특화된 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로만 하면 시즈 모드다. 시즈 모드. 한 공간에 딱 앉아가지고 시즈 모드 해가지고 그냥 딸깍이다, 딸깍. 럴커, 그럼요. 럴커죠, 럴커. 스탐 럴커다. 미쳤다. 다른 거북이들이 보면은 씨발 존나 뭐라 하겠죠. 막 명절 같은 때 딱 모여가지고 마타마타 일로 와봐. 너 올해 뭐 했어? 저희 은신하고 밥만 먹었습니다. 거북이의 근본은 사냥인건을 어디 씨발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밥만 축내나. 요즘 보는 이제 쉬었음 청년이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육식성에 생식을 하는 애들이고, 움직임과 진동 그리고 냄새로 먹이를 파악해가지고
입 앞에 근처에 뭐가 오면은 바로 그냥 냅다 추베르. 그리고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징그럽다고 한 이 얼굴에 이끼 같은 기관 있잖아요. 이끼 같은 기관. 요 이끼 같은 기관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까 징그럽다 씨발 치아라. 이 기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수류의 진동을 느낄 수가 있다. 저게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고기의 행동을 보고 바로 그냥 추베르.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좀 우리 매장에서도 존나 귀여운 상황이 좀 발생하는데, 뭐 이게 지금 사육하는 어항이 이것보다 훨씬 커요. 이것보다 훨씬 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물맛댐 한다고 물고기를 딱 올려놔요. 물고기 봉투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온도 맞춘다고. 그렇게 해서 딱 올려놓으면 안에서 이제 물고기들이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에서 이제 애들이 비닐이 엄청난 진동을 일으켜요. 그냥 놔두면은 한 30분 정도 놔둬야지 물맛댐을 하잖아요. 그래서 놔두고 나중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마타마타들이 갔다 오면은 막 5마리가 비닐 앞에 얼굴에 이렇게 척척척척척 쳐박고 있다. 존나 귀엽다 진짜로다가. 좀 사육하시는 분, 사육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얘네를 가지고 이제 스냅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제 무는 속도 때문에 그렇거든. 저런 식으로 앞에 그냥 물고기만 왔다고 하면은 바로 입질에 날아가는 아주 빠른 암살형 사냥꾼. 악어고북이랑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밥을 먹는 방법은 되게 이제 제일 특이한데, 생물계통에서 얘네랑 비슷한 애들이 있을란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기본적으로 입하고 목까지, 아까 목이 엄청 길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긴데, 여기를 전부 다 이 안을 다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진공으로 만든 상태에서 앞에 물고기가 딱 오잖아요. 바로 그 진공 상태 풀어가지고 물을 대량으로 빨아들입니다. 목까지, 그냥 목 안쪽까지 그냥 물을 존나 빨아요. 이런 식으로 빨아들인 다음에 물고기가 들어오면은 물고기는 가두고 물은 다시 내뱉는, 이제 되게 특이한 사냥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악어거북이만 하더라도 얘네가 근처에 왔을 때 루어 형식으로 이제 낚다가 물는 거잖아요. 이빨 부리를 가지고 물잖아요. 거북이들은 이빨이 없고 부리가 있거든요. 아작내 가지고 쳐먹는데, 이제 마타마타는 그게 아니다. 흡입이다. 그저 흡입. 목 깊숙이까지 뭘 빨아들인다고? 이것이 진정한 딥스롯이다. 그래서 먹이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굉장히 높은 편이고, 악어거북은 이제 은신하고 이제 루어하면서 이제 은신 단일들, 마타마타는 이제 은신 광역딜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는 성공률이 훨씬 높다. 물론 이제 악어부분 정말 압도적인 이제 턱힘을 가지고 있어서 또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이 마타마타들은 이제 부리가 굉장히 작아요. 부리가 굉장히 작고 흡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턱힘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매우 약하다. 사람을 다치게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턱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사람을 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마찬가지 부리는 있지만 좀 되게 얇은 편, 되게 사람이 얇은 입술 같은 그런 얇은 부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 거북이 중에서는 제일 이제 그 부리가 쓸모없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냥할 때는 이런 진공, 압력 이런 걸 이용한 아주 훌륭한 사냥꾼입니다. 성체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물려서 다치는 것보다는 그냥 발톱이 아프다. 발톱이 보면은 굉장히 날카롭고 크거든요. 이런 발톱으로 인해 가지고 얘네가 사람을 더 다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다. 수질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마타마타들이 알려져 있고,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저희 기준에서는 한 중 정도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중 정도. 너무 상까지는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이 거북이들이 나약하지는 않아요. 막 씨발 다 잘 뒤지고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난이도는 제가 볼 땐 중 정도. 왜냐면 크기도 크고 수질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수질을 우리가 알 때는 기본적인 수학 공식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물 캐파시티 있잖아요. 물 용량을 늘리는 게 수질 변화 폭이 좁게 일어나면서 수질 관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ml를 빼봐요. 티도 안 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물에서 우리가 10ml를 빼봐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수질 변화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수질 이 변화폭이 어쨌든 간에 물 용량이 많아지고 물 캐파시티가 많아지면 자체적으로 잘 잡힌다. 물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물 캐파시티를 엄청 크게 써서 이제 물고기든 뭐든 하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수질에 예민한 애들은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상 좋은 거다. 근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마타마타들은 기본적으로 바닥에 가라앉은 상태에서 밖으로 이제 딱 머리를 내놓고 숨을 쉬거든요. 물 높이를 굉장히 낮게 맞춰줘야 된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정말 낮게만 맞춰줘야 되는데, 어항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에서 어항 효율이 있을 텐데
물 높이를 낮게 맞추면 기본적으로 물 용량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이 진짜 개 바닥이다. 존나 바닥이다. 이게 물 높이를 일반적으로 맞출 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손님분들한테 그냥 등급 기준의 3배에서 4배 깊이로 맞추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면 얘네가 충분히 목욕병 쭉 빼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마타마타를 전문적으로 키워보신 분들은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마타마타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깊은 물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연에서 충분히 그렇게 살아온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 크는 애들을 물론 모찌롱 봤습니다.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런 과감한 도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굳이 도박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낮게 맞추라고 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익사하는 개체들이 종종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낮게 맞추라고 하는 건데 굳이 저는 그런 도박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마타마타의 기본 사육 방법은 방금도 말했지만 물 높이는 이제 등급 기준 3배, 4배 앉아있는 등급 기준으로 3, 4배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좀 계산하면 되겠수다. 예. 근데 이제 이 마타마타라는 종이 사실상 그렇게 엄청 예민하진 않거든. 기본적으로 거북이라는 이 피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고 한데 근데 이제 마타마타들이 뭐 국내에서는 그렇게 본 적은 없지만 해외에서 죽는 일화들을 보면 사육을 하면서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그리고 폐사를 하는 그런 일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즉각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엄청 예민하진 않지만 근데 그런 이제 나이를 먹고 폐사한다는 그런 거를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뭐냐 그런 데미지 그런 소소한 데미지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데미지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개체들이 폐사하거나 돌연사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게 야생에서도 이제 70년까지 사는 애들이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4, 50년 사는 게 사실 맞다고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육 환경에서는 뭐 누구는 15년 만에 죽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런 데미지들이 어떻게든 누적이 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육 환경에서 근데 아직 잘 키워지고 있는 애들 보면은 아직 현역인 애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이제 공통점을 잘 파악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시장이 발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그냥 이런 평소 수질 관리, pH 관리 질산, 뭐 염소도 물론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번 수입이 좀 되게 특이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얘네가 되게 사이즈가 엄청 좋게 들어왔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국내에 있으면서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좋게 들어온 적이 없던 것 같거든요. 원래라면 이거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 한 요만한 크기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 수입이 정말 특이하게 좀 크게 들어왔다. 아무튼 대부분 국내에 들어오는 사이즈는 이것보다 훨씬 한 3분의 2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찌롱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마타마타 국내 수입이 거의 뭐 1년에 해봤자 뭐 한 번 아니면 많아봤자 2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 정도 크기로 수입 들어온 게 정말 신의 한 수. 수입을 좀 받아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마타마타도 포함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작은 사이즈로 들어오는 물거북이 아니면 반수생 거북이들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작아서 문제가 되거나 수입 때 건강 문제가 유독 없었던 것 같아요. 거북이라는 종 자체가 되게 도마뱀이랑 비교해보면 도마뱀들은 진짜 수입할 때 진짜 똥같은 수입 들어오면은 막 다 죽어서 오거나 와가지고 비실비실 하다가 거의 다 전멸하거나 이런 경우가 진짜 왕왕 있거든요. 근데 거북이들은 그런 케이스를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손에 꼽힙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거북이들의 기본적인 생명력 자체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매장에서는 유독 마타마타 폐사율이 좀 대단히 적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기특한 종이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종이기 때문에 손님분들도 데려가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잘 만족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다. 이상하게 수입이 뭐 한두 번밖에 안 들어오는데 마타마타가 이런 식으로 자연의 개체수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수입이 왜 잘 안 들어오느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수요층 자체가 적다. 그리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죠. 크기, 생먹이를 먹어야 돼요. 얘네가 육식성 살아있는 거를 보고 이제 반응하기 때문에 생먹이를 먹어야 되고 종합적인 그런 난이도 이런 거를 총합해가지고 수요층이 국내에서는 되게 적은 게 사실이다. 인기는 많지만 수요가 적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마타마타의 거의 유일한 수출처가 지금 페루거든요. 페루에서 대부분 들어오고 얘네도 페루에서 들어왔는데 아니 씨발 서식 반경이 그렇게 넓은데 개지를 말라. 씨발 브라질도 있고 아까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렇게 있는데 무슨 페루만 들어오냐 씨발 말이 되냐 그게. 이 서식지가 주 서식지가 이제 그중 하나가 브라질인데 브라질이 이 생물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이제 그것 때문에 야생 생물의 포획, 사유, 거래,
수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런 이 마타마타 당연히 포함한 그 자국 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제한이 있다. 콜롬비아도 사실 마찬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마찬가지고요. 그거 사실 다 돈인데 그거를 그냥 쉽사리 포기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생물 자원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사실 생물 자원이 그렇게 특수한 나라는 아니라서 우리가 잘 공감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남미가 정말 생물 다양성이나 이런 생물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고, 중미에도 있죠. 뭐 코스타리카 그런 나라,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런 데서는 어쨌든 간에 이 동물 한 종이 이런 식으로 포획을 해서 무너지든 아니면 사냥을 해서 무너지든 먹어서 무너지든 이런 식으로 한 개가 무너지면 다른 것까지 이제 도미노로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주의하는 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코스타리카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생물 자원을 이용해서 오히려 관광업을 하면은 이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 주변에서 뭐 도시도 짓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환경을 그대로 이제 보존하면서 하면은 그게 또 그것대로 그 나라의 관광업이 되거든요. 제한을 해둔다면 확실하게 제한을 해두고 다른 쪽 경제를 좀 생각하는 편이, 그런 남미 나라도 포함, 그리고 뭐 호주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생물 다양성이 높은 나라들이 좀 전략이다,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좀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생물 자원이 그렇게 막 중요한 나라는 아니라서, 우리나라가. 그쵸. 예를 들어서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라가 작은데 그 전 세계의 이제 생물 중에서 5%인가 6%? 그 정도가 코스타리카에 있잖아요. 정말 코딱지만한 땅인데, 대한민국보다 존만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출을 풀어버리면 이미 밀렵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합법적인 생물 포획까지 있으면 한 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막아둔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브라질, 콜롬비아는 이런 이유 때문에 막는 거고, 뭐 베네수엘라는 그냥 뭐 정상적인 경제 국가라고 솔직히 보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이제 미국 형님들 대통령까지 야무지게 납치했기 때문에 씨발거 여기는 뭐 마타마타 뭐 파충류 수입 수출을 하느니 마느니보다 이제 기름을 어떻게 해야지 잘 퍼낼 수 있는지, 자연 생물에 대해서 그게 신경 쓸 만한 나라는 아니다, 베네수엘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페루가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은 돈을 벌어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자연 이런 거 솔직히 알바노일 수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사실 밀수가 많습니다. 밀렵이 많아요. 진짜 막무가내로 잡아가지고 내륙 국경이 많기 때문에 내륙 국경을 넘어가서 이제 페루 같은 데에 넘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서 이런 거를 밀렵해가지고 다 잡아. 씨발 싹 다 잡아버려. 한 다음에 페루로 넘어가서 팔고, 페루에서 각 나라로 뿌리고, 그런 식으로 사실 수출 루트가 이제 좀 이어져 있다. 하나의 허브의 단지가 되는 좀 면도 있어요, 페루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마타마타를 뭐 콜롬비아에서도 가져오고, 뭐 씨발거 브라질에서도 가져오고, 씨발 그냥 마타마타 해쳐 모여 해가지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이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이 마타마타 서식지가 아닌 나라에서, 남미인데도 아닌 나라에서 수출을 한다 보면은 결국에 브라질이나 아니면은 뭐 콜롬비아 아니면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이제 밀렵해가지고 넘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 수요는 사실 엄청나게 늘어나는 케이스거든요. 글로벌 수요가 일단 제일 높은 데가 씨박 60%인데 중국이고요. 중국이 60%를 처먹고 있다, 미친 새끼. 나머지는 뭐 미국, 일본, 기타 등등 짬짬이 해가지고 나눠 먹고 있는데, 이 중국은 씨발 60%를 너 어떻게 소화시켰는지 모르겠어. 기본적으로 이 얘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생각을 해봤어요. 씨발 새끼들 왜 그러지? 근데 이 새끼들 늑대 거북이도 그냥 가죽 뺏어가지고 먹는 민족이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 존나 이제 압도적인 추정. 근데 예를 들어서 늑겁 같은 경우에는 크는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근데 마타마타는 그렇게 빠르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근데 물론 뭐 씨발 중국인들이 그런 거 씨발 따질 새끼들은 아니고,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예. 무튼 그렇다. 그래서 행사장을 가면은 얘네를 알아보는 분들도 많고, 마타마타를 데리고 나가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얘네 진짜냐? 얘네 홈모노냐? 이걸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얘네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가격을 25만 원에 분양하고 가격을 이렇게 써놓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가짜를 25만 원에 팔고 싶어요. 예,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저는 도네이션을 이제 숭배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씨발 가짜를 25만 원에 해서 팔았으면은 나도 행복해요. 그러면 씨발 나도 포르쉐 오너가 됐겠죠. 용찬호가 아니라 그냥 씨발 그 공룡찬호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얘네는 홈모노 진짜다. 그래서 나름 인지도가 있는 생물이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육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대형 고온 수생거북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미가 굉장히 따뜻한 나라잖아요. 엄청 따뜻하거든요. 따뜻하고 습하고 개질의 개연병. 뭐 중대형 고온 수생거북이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항 크기는 이제 크되 물은 낮아야 된다. 아까도 말했죠. 물 캐파시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수질 관리가 좀 편하다는 점, 안정적이고 편하다는 점. 이제 어릴 때는 규모로 따지면은 2자에서 3자가 권장이고 성체 때는 4자보다 커야 된다. 보는데 저희 입양자분들은 대부분 4자 어항부터 먼저 준비를 한 다음에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체들이 이제 빠르게 크는 종은 사실 뭐 아니라서 2년에 한 10cm 정도 커요. 2년에. 5년이면 이제 성성숙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한 30cm 정도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년까지는 한 4자에서 어느 정도 키울 수는 있다. 이제 성체 기준으로는 물높이를 한 30cm 정도를 맞추기는 하는데 아까도 말했죠. 그냥 쉽게 우리는 손님분들한테 이제 등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3배, 4배 잡아둔다. 요런 느낌 지금 보면은 얘는 2배 정도 되네요. 2-3배 정도 이 밑에까지 하면 2-3배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물높이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마타마타들이 사실상 수영을 해가지고 숨 쉬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꼭 물높이가 높다고 개체들이 죽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높게 맞춰둘 수 있다는 거.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로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세팅은 요 정도인데 여기 보면은 일단은 자 어항이다시피 뚜껑이 없죠. 뚜껑 없이 하고 그리고 물 높이는 이제 개체에 따라서 해주고 자 바닥재가 없는 세팅이에요.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탱크항이라고 하는데 관상어 쪽에서 이 탱크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장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장점은 청소하기가 매우 편하다. 이 바닥재가 있으면 물론 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이펀으로 뺄 때 뭐 모래도 같이 딸려 나오고 이지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돌이나 이런 수초 넣어주는 수초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이거는 뭐 풀띠기? 이 풀띠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왜냐면 이 풀띠기를 넣으면은 일반적인 거북이들은 잡식이니까 뭐 얘를 뜯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좀 마타마타 같은 경우는 생먹이를 먹이는 입장에서 물고기들이 저런데 사이로 숨죠? 숨으면은 거기에 갑자기 입질을 하면서 저게 입으로 딸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작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저런 풀띠기나 이런 거 물고기들이 안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좀 개질할 개연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저라면은 뺄 것 같아요. 그것만 빼면 사실 엄청 훌륭한 그런 세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바닥재가 있는 거는 장점이 뭐냐? 관상어 이 환수랑 그리고 여과기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생물학적 여과랑 물리적 여과라는 걸 배우거든요. 이 생물학적 여과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부러 이 어항 안에서 이 박테리아라는 걸 키우는 거예요. 박테리아를 키워서 뭐 하냐? 박테리아 하면 안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박테리아가 좋은 박테리아가 있고 안 좋은 박테리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엄청 무궁무진해요. 근데 우리가 어항에서 사용하는 박테리아, 그러니까 박테리아 젤을 넣어가지고 박테리아를 넣어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좋은 박테리아들은 결국에 어항 안에서 배변에서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성분들, 물을 깨트리는 오염시키는 그런 질산 이런 거를 해소를 하고 분해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닥재 플러스 이제 여과기까지 그에 맞게끔 세팅하면서 결국에는 이 생물학적 여과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박테리아를 얼마나 잘 키우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물리적 여과는 말 그대로 이제 똥을 얼마나 잘 걸러주느냐. 바닥재를 넣고 안 넣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편의에 맡기는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탱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탱크항으로 쓰고 안에 여과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 물 온도 말씀드리면 사육할 때 25에서 27도 뭐 그렇고 여과기는 당연히 스펙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을수록 좋은 거다. 많이 이제 쓰는 게 얘네는 결국에 물이 낮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거리식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이제 많이들 쓰는 게 이제 측면, 단지 아니면 외부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쓰거든요. 외부 여과기 스펙상으로는 매우 좋지만 너무 수류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물론 이 수류를 잡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쓰면 좋지만 어쨌든 간에 가격이 비싸다. 측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냥 제일 싼 여과기로 보면 되거든요. 모터 있고 그 다음에 모터에서 바로 레인바로 이어져가지고 물 쪼르르륵 나오는 거. 그래서 측면은 그런 게 이제 측면 여과기인데 사실 제일 싼 여과기다. 사실 물리적인 여과로서는 정말 훌륭하지만 아까 말한 그런 생물학적 여과로서는 그가 악이다. 저희는 이제 측면이랑 단지를 쓰거든요. 두 가지를 써요. 측면, 단지. 단지 여과기는 뭐냐? 단지 여과기는 에어가 나가면서 그 수류로 인해서 여과제에 이 물이 들어가면서 순환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단지 여과기인데
여기다가 이제 기포기를 물려가지고 쓰는 건데, 이렇게 기포가 올라가면서 이 안으로 수류가 들어가고, 여기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류가 약하고 이제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그걸 또 박테리아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박테리아들을 안에서 키우고 번식할 수 있는 하나의 정말 좋은 생물학적 여과 시스템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끔 써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과기는 스펙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좀 산성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아마존 강이 기본적으로 약산 성물이 전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pH가 이제 7이 중성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산성, 위로 내려가면 알칼리성, 이런 식으로 나오죠. pH 조절을 해주는 게 좋은데, 일단은 마타마타가 좋아하는 환경은 약산성이다. 7에서 약간 낮은 거 6에서 6.5 이 정도를 굉장히 좋아한다. 일단은 우리나라 수도는 특성상 중성인 편이고, 물론 이거는 지역적인 편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지역적으로 좀 따져봐야 됩니다. 대부분 중성이고 다른 이물질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기름도 안 나와, 씨발 농업도 잘 안 돼, 자원은 진짜 똥똥 개똥이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게 수자원이다. 수자원. 석회질도 없고 정말로 깨끗하고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좋은 이 정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이 진짜, 관상어도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정말 좋아요. 물이 엄청 깨끗해서. 다른 나라 지역들 보면은 진짜 물 pH 재보면 3점 몇 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수돗물이 그렇대요.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그렇대. 조금만 산성을 맞춰주려면은 이제 아몬드 이파리를 잘라서 그 용량에 맞게끔 넣어주면 돼. 아몬드 잎을 당연히 이제 물에 바로 넣어버리면 이제 그것도 pH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절해주기 위해서는 미리 아몬드 이파리를 넣어서 물을 만들어 두고 그거를 환수할 때 보충해주는 식으로 써주는 게 제일 베스트다. 그게 근본이다. 관성어 관리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학성분. 우리나라가 물은 깨끗하지만 다양한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염소를 특히나 주의를 해야 되고, 이 약품을 사용해가지고 잡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관상화하는 양반들은 저희도 그렇고 이제 우리 상황에 맞게 필터, 염소 제거제 이런 거 쓰고, 추가적으로 비타민이나 아니면 뭐 추가적인 보조물, 박테리아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약품이나 이런 거를 사면은 뒤에 용량이나 이런 게 나와요. 수질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약품들만 아니면은 그 용량에 맞게끔 쓰거나, 아니면 좀 걱정되면은 그것보다 살짝 낮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환수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환수병 있는 사람들은 사실 환수를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파충류나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환수를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공포증이 있잖아요.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수는 솔직히 말해서 자주 해줘라. 일반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추천드리면 하루에 두 번 환수 30%씩. 30% 사실 환수하는 게 정말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5분 내로도 끝나요. 물론 어항 크기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근데 뭐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과기가 또 그 정도 능력을 받쳐줘야 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여과기 상황, 여러분들이 능력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정확하게 우리 매장 와서 좀 설명을 듣고 가셔도 되니까, 입양하시는 분들은 저희 설명을 잘 듣고 가셔라.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맞게끔 맨투맨 이 설명을 좀 해드리고 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마타마타가 우리가 수생거북이라고 해가지고 기온을 우리가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뚜렷한 사계절이 있는 나라잖아요. 굉장히 춥고 겨울에 굉장히 건조하고, 이게 마타마타한테서 조금은 이제 좀 위험하다. 해외에서 이제 정말 잘 키워진 사례들 보면은 실내 온습도가 높고 공기가 깨끗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기준으로는 온도대가 23에서 한 30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기본적으로 항시 습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0 중후반대 온도대를 유지를 하는데, 얘네도 마찬가지 그런 기온을 유지를 시켜주면서 키우는 게 그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큰 차이를 보이더라 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 기온을 맞추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얘네가 숨을 쉬는 게 결국에는 폐로 숨을 쉬잖아요. 그럼 기온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 한겨울에 20대 중후반 때 온도를 맞춰두기가, 그것도 이제 습도까지 포함해가지고 하기가 한겨울에 가정에서는 솔직히 어렵다. 파충류샵에서는 우리야 씨발 그런 거 족밥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뚜껑을 덮을 수는 없는 게, 뚜껑을 덮으면은 이 곰팡이랑 바이러스가 서식을 잘하기 때문에 안 좋다. 일반 소비자분들이 좀 제일 어려워하는 게 환수가 잘 안 돼가지고 죽는다거나, 먹이를 먹이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죽는다거나.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생먹이를 먹이기 너무 귀찮아해가지고 냉동먹이 잘라서 이런 식으로 주는데, 그러면서 많이 걸리거든요. 그 먹이 크기 조절하는 거 두 가지, 거기에다가 방금 말한 기온.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사고가 있었는데, 탈출 사고가 있었어요. 수생거북인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역시나 자유이도예요.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낮은 어항을 써요. 높이가 요만해요. 그 안에 이제 여과기 있고 히터 있으니까 그거를 밟고 넘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탈출한 적이 있다. 물론 잡아가지고 잘 넣고 잘 분양 나갔던 친구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이제 살펴보고 잘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두셔야 된다. 추가로 이제 대부분은 냉동한 애들을 미꾸라지로 주게 되는데, 미꾸라지는 어쨌든 간에 점액질이 많잖아요. 점액질이 많은 생물이고, 아무리 그걸 해감해가지고 했다지만 더러운 물에 사는 특성상 미꾸라지를 급여하면은 더 수질 오염이 심하다,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미꾸라지를 뭐 물론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럼 환수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냉동 먹이를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항상 생먹이로 주려고 하고, 좀 비싸더라도 목에 걸려서 폐사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먹이 크기가 작은 걸로 생먹이를 위주로 주는 편입니다. 자, 그렇고, 자, 마지막 브리딩 얘기입니다. 브리딩 얘기인데, 자, 브리딩은, 이 마타마타 번식은 정말 데이터가 적어요. 해외도 그렇고 국내에는 없고,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는데 와, 장비 씨발 진짜 존나게 갖춰놨는데도 그 사람들 내역 보면은 결국에는 데이터가 없더라. 정말 이제 어렵다라는 게 있고, 이게 지금 이제 뭐가 트리거로 해가지고 얘네가 브리딩을 들어가느냐를 보면은 습기와 건기라고 해요. 아마존 특성상 습기와 건기로 이제 트리거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맞춰도 브리딩이 정말 어렵다더라. 아마존은 이제 건기 때 물이 빠지고 습기 때 홍수급으로 물이 올라온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습기 이후에 메이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면은 이제 건기 시기에 물 온도를 높이면서 물 높이를 줄인다. 그래서 압력 수압이 낮아지고 2, 3도 정도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한 계절이 지나서 3개월 정도 이제 지난 다음에 습기를 적용하면 되는데, 물 높이를 한꺼번에 이제 원상 복구하고, 온도도 마찬가지 원상 복구시킨 다음에 이제 메이팅 하면은 이제 암컷이 그 이후로 이제 알 벤 상태에서 육지로도 올라와가지고 산란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2에서 한 28개 클러치로 알려져 있어요. 한 클러치가. 그렇게 한다고. 인큐가 굉장히 이제 긴데 200일에서 300일 동안 인큐하는 겁니다. 엄청 길어요. 파충류 중에서도 꽤나 긴 편이다. 근데 이거를 진짜 국내에서 나는 성공 사례가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성공하면은 파충류계 쪽에서는 진짜로 엄청난 업적이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냥 미국이 놀라고 중국이 경악하고 일본이 무릎 꿇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렇게 번식 데이터가 극히 없다 보니까 이 종간 하이브리드는 아직까지 모른다. 정확히 된다 안 된다라고 학계에서도 지금 나온 거는 없어요. 근데 유전적으로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이게 얼추 봤을 때는 종간 교잡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학계에서 압도적인 추정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타마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씨발 존나 많이 했다 진짜로.